네, 지금부터 스마트폰 영상 편집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주차에서는 중간 평가를 위한 학생분들의 발표를 하시는 영상을 가지고 그거를 취합해서 서로 다른 학생분들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거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럼 평가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저희 목요일 날 수업 하시는 분은 이미 영상에 대한 평가를 거의 다 하시고 아마 5월 13일까지 제출을 하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수업하시는 분들은 한 주가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시는 것을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5월 19일 밤까지 평가하는 거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미 평가가 진행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신 내용이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이렇게 제출하신 한글 파일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옆에다가 제가 이제 본인이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쪽에 최종 성적이라는 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성적 부분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어, 각각 이 파일 낸 거 옆에다가 제가 본인의 다른 분들에 의해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진 최종 점수, 평균 점수를 이쪽에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 평가하신 분들이 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아마 성적이 다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본인의 중간 평가에 대한 성적이요. 그래서 저희 목요일 날 수업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주인 이제 평가지가 다 취합이 되면 14일 혹은 15일 이후로 이 성적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아니고 수요일 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날짜가 거의 20일이고 평가지 제출이 1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21일 이후로 이러한 점수, 중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인 스마트폰 영상 편집 부분에 아직까지 영상을 취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번에는 캐리커처를 제작하는 방법과 홍보물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오늘 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기존에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캐리커처 제작에 사용되는 모먼트 캠이라고 하는 그러한 앱이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진을 이러한 캐리커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캐리커처를 이용해서 이 모멘트 캠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모지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제가 만든 캐리커처를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발표하시는 것들을 제가 참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직까지 영상을 만드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영상을 편집하는 거를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영상 만드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걱정하실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9주차고 이 9주차 영상 다음부터는 실제 영상을 편집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3개 정도를 다루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PC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편집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앱에서 사용하는 편집 기법은 그렇게 많은 양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한 2개, 3개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지금 9주차니까 10주차, 11, 12, 13, 14주차까지 아직 5주간의 수업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5주간의 수업 동안에 다양한 사진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스탑모션 기법이라든가 혹은 영상 편집을 위한 앱을 이용을 해서 배속을 많이 표현하는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내가
칼라로 촬영해 놓은 것을 흑백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뭐 자막을 넣어주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약간 프리미어까지는 아니지만 어, 좀 그나마 앱에서 여러 가지 편집 기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키네 마스터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는 방법들까지 또 한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 차례대로 저희가 수업하는 것을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아마 최종 프로젝트 하는 데까지 영상을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사진에 대한 방법과 사진을 이용한 캐리커처에 대한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어서 간단한 영상 문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수업하면서 이어오던 부분인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편집을 고려한 영상 촬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은지에 대한 도움 영상 한 13분 정도의 영상까지 이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계속 설명드려 왔다시피 결국은 그 사진 또한 하나의 저희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되는 부분이고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 전 학기에 반 정도에 거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들어 놓으시고 나면은 많은 그 사진을 찍을 때,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본 교재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진 표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개성 있게 만들어주는 표현들로는 다음과 같이 본인 사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반영돼서 있는 사진을 담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가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쌓인 눈도 있으며, 그 다음에 이 고인 물이 있는데 이거에 반영되는 모습, 그리고 물의 빛까지, 이쪽에 빛이 있겠죠. 그게 빛이 비춰지는 모습과, 그 다음에 젖은 땅의 질감, 그 다음에 빛을 받은 마른 땅의 질감까지 되게 풍부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인물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반영되는 부분에 여성의 인물이 있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으며, 네, 완벽하게 그 인물 자체가 보여지지 않지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이게 신비감이 있다라는 느낌?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신비감으로는요, 이거를 원래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걸 살짝 뒤집어만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면은 이게 원래 사람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진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뭐 잔잔한 호숫가에 혹은 바다가 잔잔한 일 없지만요, 거기에 반영되는 사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 이번에 아마 프로젝트 하시면서 자신의 여행 사진을 사진 영상을 많이 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바닷가까지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닷가 같은 경우에도 깊은 바다가 아닌 서해 쪽에 이렇게 잔잔하게 물이 쌓여 있는 그런 바닷가에는 발을 담그거나 하면서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영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본인의 반영되는 모습을 찍을 수 있다거나, 혹은 다음 같은 사진에서는 연못에 잔잔하게 그 연꽃 줄기가 이렇게 반사돼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사진법으로는 이것도 반영 영상인데요, 다음과 같이 연못이 있고 이쪽 위쪽이 하늘과 구름, 그 다음에 건물들까지가 모두 이렇게 호수에 반영된 그러한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평을 이렇게 잔잔한 물 가운데쯤에 이렇게 두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조금 더 위쪽을 아래쪽보다는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똑같이 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진을 개성 있게 만들어주는 표현으로는 이러한 반영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호숫가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저기 경주쯤에 있는 그러한 무슨 그 옛날 어떠한 경복궁은 아닌데 아니 경주니까요. 경복궁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한 게 있습니다. 무슨 누였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촬영을 하실 수 있는 지점이 이런 데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데죠. 우윤리라고 하는 페루 옆쪽에 있는 데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우윤리라는 곳에 또 우윤리 사막이라고 해서 소금이 많이 있는 그런 사막이 있는데 그쪽에 아마 비가 왔었던 시기에는 우기 때죠. 그런 때도 이러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가까운 일본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일본이랑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어디였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좀 찾아서 가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음 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는 찍을 수가 없는데요. 어, 유리창 부분에 이게 정확하게 표시될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눈이 왔었구나 혹은 바깥에가 기온이 추워서 이러한 성해라든가 혹은 눈 자국이 이렇게 유리 표면에 붙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유리창을 통해서 이 유리창의 어떠한 표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용한 그러한 사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그 원래의 사진을 뒤집어서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바닥에 유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었고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더 사실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성 효과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창을 이용한 이번에는 반대쪽 반영이 아니라 반사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촬영자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가 반사돼서 모델이 이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모델이 이쪽에 서 있지만 유리창에는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촬영자는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한 그 반사되는 촬영법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안에 어떠한 건물 실내가 있고 이 바깥쪽에 이쪽 부분에 이 촬영되는 모델이 서 있는 건데 그 모델을 촬영자는 이쪽에서 바라보면서 촬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반사, 반영, 그 다음에 유리창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요즘에 많이 촬영되는 기법들 중에서 태양광을 뒤로 등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하는 그런 효과를 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많이 찍을 수 있겠죠. 친구들이랑 뭐 어디 놀러 갔다 그 다음에 여행지를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고 이렇게 뭔가를 한 하루를 마무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이용할 때 이러한 태양광을 등지고 이제 어떠한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포즈를 취하면서 하는 그러한 촬영들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어서 그림자를 이용한 사진 촬영 중에서 이번에는 하얗게 칠해진 벽면에다가 그림자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까만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밝은 곳 부분을 터치를 잘 하셔서 이러한 그 그림자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림자 사진과 비슷한데요. 근데 하얀색 바탕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미 벚꽃철이 지나갔지만 벚꽃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림자가 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그림자까지 같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사진을 찍을 때는 영상을 찍을 때는 보다 예쁜 패턴이나 질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 사진 촬영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영상을 찍으실 때 이미 찍으신 영상을 활용하시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약간 그림자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실루엣을 이용한 그러한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루엣을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그 이쪽 부분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촬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역광인 조건에서 피사체의 모습을 표현해서 찍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사체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밝은 쪽에다가 노출값, 그래서 그 포커스를 둬서 이 실루엣이 좀 밝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비슷한 실루엣 촬영 방법인데요. 빛을 완전히 등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옆모습을 담을 때 이러한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각도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기법들도 날씨가 좋은 날 해를 등지고 있으면서 이 촬영하는 사람은 바라보고 있으면서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러한 좀 특수한 그러한 실루엣 촬영을 해서 본인의 영상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진 촬영 방법이 있는데요. 또 이어서 사진 촬영 방법을 계속 설명만 드리면은 좀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실습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캐리커처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은 본인의 하나의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얼굴 사진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홍보용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그러한 캐리커처 홍보 포스터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 캐리커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모먼트 캠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조금 이따 실습하는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먼트 캠이라는 앱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편집하기 위한 이러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혹은 앨범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촬영을 하고 아니면은 사람 얼굴을 불러오고 난 다음에 불러오고 나면은 이제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성별을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남자의 눈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어떻게 찾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선택하는 부분과 이걸 좀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시고요. 성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선택을 해주면 그에 맞는 좀 비슷한 캐리커처를 만들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 위치를 이 위치를 잘 맞춰주고 성별 나이를 선택해주고 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림이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머리 스타일을 제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얼굴의 형태를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얼굴의 위치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색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얼굴을 형태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형이죠. 그래서 얼굴 형태를 이렇게 바꾸고 안경도 씌울지 말지를 이미 안경 쓰고 있는 사진이지만 안경을 씌울지 말지를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염도 턱수염이라든가 콧수염을 붙일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얼굴 표현에서 이제 입모양의 위치가 잡혔다고 하면 입에 해당하는 형태도 어떠한 표현도 표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얼굴 표정을 바꾸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부분이죠. 그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얼굴 편집을 마치고 나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고 나면은 얼굴 편집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경 사진 배경 그 모습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테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은 그러한 얼굴 표정과 혹은 어디 언덕에 앉아 있는 그러한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 글씨를 쓴다라고 하면 어떠한 만화체 글씨를 쓰기 위한 이러한 텍스트를 넣는 부분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는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앱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이 앱을 본인의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케이스를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판매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앨범에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제 사진보다는 좀 가로로 큰 그러한 하나의 그 캐리커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캐리커처는 네, 실습을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예술적인 것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작품이죠. 그 유명한 작품에 뭐 예술적인 것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도 이러한 사진으로도 네,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로는 네, 캐릭터를 이렇게 본인의 사진에다가 다른 배경 사진에다가 이렇게 캐릭터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습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캐리커처 제작을 하기 위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리커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네, 모먼트 캠 앱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MENT 그 다음에 밝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모먼트 캠이라고 하는 앱을 찾아볼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쪽에 네, 모먼트 캠 앱이라는 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이제 그러면 그 캐리커처 제작을 하기 위한 사진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본인의 얼굴 사진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스마트폰 저희 수업 중에서 캐리커처 제작 활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사진 재료가 있을 테니까요. 이 사진을 좀 크게 해서 네, 저는 이 사진을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캡처를 해두고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 다 받아졌을 테니까 이 앱을 실행을 하고 네, 이거는 저는 등록 안 한다고 후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용해서 본인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얼굴 찍으시는 건데 저는 제 얼굴을 찍는 것보다는 사진 좀 전에 받은 거가 있으니까요. 좀 전에 여기 이쪽 있죠? 이거를 눌러서 사진 받았던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령을 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요 네,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굴 사진을 하게 될 경우에 원래 이제 눈, 코, 입을 선택하는 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눈, 코, 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물 사진으로 네, 캡처한 사진으로 해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요. 지난 시간에 하셨던 그래서 인물 사진에 성별 여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15에서 29세 해서 하면 그 얼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진으로 할지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위에가 조금 더 밝은 얼굴 화면인 것 같고 아래는 조금 더 다른 입술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른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스타일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다음을 누르고 나면 이제 얼굴 편집이라든가 피부색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 형태를 이 얼굴 턱 선을 좀 더 가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네 가늘게 하고 혹은 이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턱선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른보다는 뭐 아이 형태라든가 아기로 하게 되면은 얼굴형이 조금 더 뾰족한 게 좀 둥그스름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색도 나는 좀 어두운 톤이 좋다라고 하면은 네, 어두운 톤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톤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었던 머리에서 다른 형태의 머리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헤어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키우면 머리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작게 되기도 하고 위아래로 좀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머리가 난 작은 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 형태는 여기에 뭐 긴 머리, 짧은 머리, 웨이브, 스포츠 머리, 아이 머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머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한 머리 형태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저는 아까 그냥 짧은 머리에서 이런 형태가 났으니까 이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씌워줘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안경 부분에 대해서 뭐 선글라스를 씌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다시 체크를 풉니다.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눈 모양이 있긴 하지만 눈을 더 크게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위적인 눈이긴 하지만 좀 많이 다양한 여러 가지 터치가 돼 있는 그러한 눈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눈보다는 좀 더 눈이 많이 커지는 형태, 그러한 캐리커처 이미지 느낌의 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썹도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기본 표정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네, 입모양 자체가 좀 바뀌는 것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뭐 그냥 이 그대로가 자연스러운 게 낫다 싶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자 액세서리라든가 귀걸이 액세서리 등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자를 씌우는 것도 이렇게 씌우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야구 모자 같은 거 씌우는 것도 약간 조금은 머리하고 어색하지만요. 그 다음에 모자의 크기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방향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그러한 설정을 조금 조절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모자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니 그렇게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머리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머리 쪽에 쓰는 액세서리인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귀걸이 쪽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귀걸이 같은 것도 귀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귀걸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일반적인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장을 해서 얼굴 저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얼굴을, 죄송합니다. 이제 얼굴을 만든 걸 가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바타가 좀 전에 만든 걸로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바타를 가지고 얼굴을 다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아바타를 이제 다른 데다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아바타를 만든 얼굴 생김새는 여기 편집하는 데까지 해서 다 만들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설정하는 것은 이제 그 모지라고 하는 다른 앱 하나가 더 있었죠. 그 부분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그러한 아바타는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바타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또 화면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요, 관리 부분이 아니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검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밑에 보이시나요? 이 검색이라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본인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본인 아바타 얼굴을 이용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진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내가 테마 같은 거를 어떤 걸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테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뭐 올 뿐만 아니라 뉴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오늘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지금 여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게 광고라든가 미리 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은 오늘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다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거나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 말고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추천하는 것들, 이건 바로 무료 이모티콘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만들었던 거를 모지월드라는 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처럼요, 여기 검색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진들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혹은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적용시켜서 하시면은 사용을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밭에서 뭐 이렇게 있는, 앉아있는, 근데 이미 모자가 있는데 또 모자가 있네요. 이런 거 말고 어떤 게 나을까요? 그냥 이런 뭐 모습에, 혹은 고양이가 같이 있는 것보다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이러한 아바타를 이제 내 거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누르셔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HD 저장하는 거라든가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같이 사진에 접근하려고 하냐고 해서 확인만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 사진 앨범에 가서 보시면은 다음같이 제 얼굴을 적용한 하나의 그 캐리커처 이미지를 완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전까지 이제 캐리커처를 제작해보고 그 다음에 홍보물에 활용하는 거에 대한 실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는 이제 또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다양한 사진 표현법 중에 이제 색을 주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의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비슷한 색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통일성 감도 있지만, 사실 어떠한 색을, 어떠한 특정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색 관계를 이용한 촬영을 하게 되면 색상을 강조하는 사진 촬영에 도움이 되고 영상 촬영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금 녹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색상들로는 이쪽에 보라색이라든가 붉은색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록에 완전히 빨간색 쪽이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빨간색이 있는 것과 이 초록에 대해서는 완전 보색 관계라 해서 이 배경에 이게 확 튀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시면 다른 사진으로는 우리나라 풍경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쪽 풍경인 것 같은데, 파란 하늘에 노란색과 그 다음에 빨간색이 보색 관계에 있는 그러한 물체 대상을 촬영을 할 때 보다 색상을 강조된 그러한 사진 촬영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촬영법으로는요, 비슷한 상황인데 또 해외 아울렛인 것 같습니다. 혹은 어디 벽인 것 같은데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보색이 되는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비슷한 노란색과 이쪽에는 약간 빨간색이 들어간 어떤 색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살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색인 경우에도, 그 다음에 같은 색상이지만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에 따라서 색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빛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자가 진 부분과 이러한 부분이 같은 색상이지만 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러한 색상 강조를 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울렛이라고 얘기했는데 봤더니만 여기는 멕시코시티의 어느 호텔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어서 채도가 낮은 날에는 이러한 그 원색을 강조한 사진 담기가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는 뭐 약간 어두운 날씨일 때는 채도가 조금 낮아지기도 했고요.
그러한 때 이 바닷가라든가 모래사장, 그리고 이러한 뭐 보드라 그래야 되나요? 서핑 보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러한 노란색의 뭐 바다에서 타는 그런 자전거 같은 건데요. 그러한 원색의 피사체를 담아서, 그 다음에 이쪽이 좀 흐리지만 이쪽을 좀 밝게 강조하면서 그러한 채도가 낮은 배경에서도 원색을 강조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파출소에 해당하는 이러한 되게 커다란 그러한 강조하고자 하는 피사체.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유리 같은, 네, 거기에 이러한 그 스티커라든가 글씨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여행 가셨을 때 혹은 어디 가까운 데 놀러 가셨을 때 미리 만들어서 어디 주문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에 이렇게 뭔가를 들고 이쪽에 투명한 막대기 같은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지금 어디라고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글들 같은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앞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배경들의 모습까지를 하는 그러한 강조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앵글 중앙에 배치하는 그러한 사진 촬영법도 영상 촬영법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뭐 다양한 사진 표현법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둘이 거의 똑같은 장면 혹은 동일한 포즈,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는, 영상을 찍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거로는 이번에는 그 어딘가 여행지를 갔을 때 자꾸 여행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많이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눈높이 변화로 다양한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바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하이 앵글 구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 2층이라든가 건물 꼭대기 혹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야 촬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하이 앵글 촬영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영상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멀리에 있다가 앞으로 이제 캐릭터로 다가갈 때 이러한 먼저 하이앵글 구도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차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구조 촬영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이앵글이라기보다는 거의 위에서 아래로 찍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멀리서 찍은 촬영 방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아래에 그냥 누워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는 그러한 눈높이 변화에 따른 촬영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로우 앵글 구도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시야 촬영법이라서 보통은 웅장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다란 느낌을 강조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뭐 걸리버 연기라든가 아니면 되게 소인이 되게 뭐 그런 거죠. 빌딩 숲 같은 데를 갔을 때 그때는 되게 압도되는 느낌, 그 다음에 거기가 되게 커다란 뭔가가 있다라는 웅장한 느낌을 줄 때 이러한 로우 앵글 구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심도를 이용한 재미있는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손으로 누르는 것 같은, 이거는 촬영하는 사람이 자기 손을 이렇게 갖다 대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러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죠. 네,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이어폰을 이렇게 갖다 대주고 그 다음에 뒤에 피사체가 있는 그러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사체 간의 심도 차이를 이용한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아마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이러한 심도 깊은 그러한 촬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앞에를 가면 그 앞에 그 피라미드 같이 생긴 애가 있죠. 그 투명 유리창으로 된 피라미드 같은 게 있는데 그 피라미드를 손으로 들고 있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 이러한 사진 촬영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이제 간단한 실습을 해보기 위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 발표를 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실습 이번에는 과제를 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만들었던 제 그 캐리커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앱으로는 또 이 모지팝이라고 하는 뭐 마이 이모지 아바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바타를 주로 아바타를 요즘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캐릭터 이모티콘을 가지고 보통은 뭐 페이스북 쪽에다가라든가 아니면 왓츠앱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는데 약간 그 카톡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뭐 해외 동남아에서는 라인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또 미국이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왓츠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왓츠앱을 사용을 할 때 내 캐릭터를 보내줄 수 있는 거를 이 모지 앱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이모티콘을 제작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스타일을 선택하고 여기에서도 캐리커처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캐리커처의 얼굴 형태, 그 다음에 머리 형태, 혹은 어, 네, 이게 머리카락, 그 다음에 얼굴 표현, 그 다음에 턱, 선 정도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고 머리 색깔뿐만 아니라 피부색이라든가 머리 색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녕이라고 하는 주제라든가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내 캐릭터를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내 캐릭터의 그 캐리커처 얼굴이 들어간 걸 가진 이모티콘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네, 뭐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한 것을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적용해서 뭐 여기에는 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헬로우 말고 뭐 취업으로 선택을 하면 취업에 관련된 그 뭐 이러한 이모티콘을 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또 실습 예제를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네, 실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모지팝이라고 하는 그 앱을 사용해서 아바타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을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원래는 앱에서 이번에는 이 모지팝이라고 하는 네, 모지팝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또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잘못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모지팝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근데 이 모지팝이라는 게 사실 그 앞에서 예제로 하셨던 이 모먼트캠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면 네, 이 모지팝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뭐 유레카 스튜디오네요. 그쵸? 유레카 스튜디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전에 했었던 네, 모멘트 캠이었나요? 모멘트 캠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다시 해보면 얘도 네, 유레카 스튜디오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기능을 이쪽에다가 넣기도 했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기능을 이쪽에다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업 설명드릴 때는 여기에서는 아바타 그 이모티콘을 또 하는 거를 영상을 아까 실습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이쪽에 이미 뉴라든가 아니면 이 추천이라는 곳에 이미 이러한 오늘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미 이걸 만들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이런 거 말고 원래 이쪽에 캐리컬처를 이용한 이모티콘 제작은 모지팝이라는 다른 어플에 있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번에도 전화번호를 먼저 등록하냐고 물어보고요. 그냥 후회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아바타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화면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카메라 접근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아바타를 이번엔 남자 아바타를 만들어 볼까요? 남자 얼굴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성별 남자를 하고 20대 하는 걸 하고요. 그러면 남자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쵸?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는 거가요. 그
이걸 할지 이걸 할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굴이 좀 더 길쭉한 형태고 좀 더 둥그스름한 형태니까 이번엔 길쭉한 형태로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얼굴 편집하는 거 아까랑 똑같죠? 어플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지금 실행되는 게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네, 어쨌든 비슷하게 간단하게 이번엔 좀 젊은 얼굴로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어색한가요? 얼굴이 많이? 얼굴이 너무 커서 그렇죠, 머리에 비해서. 그래서 얼굴의 윤곽을, 그 다음에 얼굴 형을 좀 바꿔주시는 걸 하고요. 뭔가 어색하긴 한데요, 그쵸? 그 다음에 머리가 아마 좀 더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내려주고 좀 스포츠 형태로요. 좀 얼굴이 길게 나오니 머리를 좀 덮어줘야 될까요? 그렇게 해주고, 네,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범생 얼굴로. 그 다음에 안경이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좀 거친 이미지로 턱수염을 좀 해준다거나 이러한 형태의 턱수염을, 네, 너무 할아버지 수염 같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좀, 네, 얼굴 적용을 해주시고, 됐나요? 네, 이 정도로 해주고 난 다음에 눈 같은 경우에는 눈이 덮여지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의 눈 위치가 이상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내려서 안경 앞에다가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눈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눈이 그대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정은 남자 표정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네, 적용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눈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이상하게 어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는 좀 잘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대로 하고 싶다 하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얼굴 편집이 맞춰지면은 네, 생긴 게 비슷합니다. 결국은 여기 또 모지월드, 검색, 아바타, 나라고 돼 있는데 여기 검색에서 네, 이번에는 이러한 아까 그 캐릭터 만드는 쪽 있죠? 이모티콘을 선택을 해서 내가 만든 이미지에 잠깐만, 여기 검색을 누르게 되면요, 검색을 누르고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눌러서 적용시킬 수 있는 아바타 사진, 여기에 축하 혹은 인사, 하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하면 네, 여기에 인사할 수 있는 하이 관련된 그러한 사진들이 나오고요. 코믹 말고 이모티콘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모티콘들을 하이가 인사가 적용된 이모티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 네, 인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움직임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GIF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MP4로도 저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보내는 거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GIF로 보통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보내기 하면서 여기에 이미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앨범에 잘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네, 움직이는 이미지가 저장이 잘 된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모지팝에서는 이모티콘을 하나하나 찾으려면은 이렇게 보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에 특정 어떠한 동작을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요. 하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설명을 하면서 했었던 거는 헬로 말고 치어업이 있었나요? 그러면 CHEER 그 다음에 업이라고 검색을 또 해보면요. 치어업 관련된 거는 몇 개 없네요. 그쵸? 이모티콘으로는. 이런 이모티콘이 있긴 한데 네, 너무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캐릭터 만드는 거를 그전 캐릭터 만든 게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면은 네, 적용이 돼서 그 사람으로 캐릭터 만들었던 거를 치어업도 바뀝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네, 이쪽에는 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를 검색할 수 있을까요? 취업 말고 아까 하이 했었나요? 그거 말고 고맙다라는 땡큐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모티콘에는 몇 가지 땡큐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있네요. 그쵸? 그냥 저는 땡스라고만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하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더 적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제가 만들었던 거지만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러한 것들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아까 만들었던 아바타를 이렇게 해서 또 끌어다가 놓게 되면 네, 사람 얼굴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되는 것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캐리커처 만드는 거는 원래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발표하는 걸 과제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하나의 아바타 만드는 거를 과제로 또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8주차 때 발표 자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하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캐리커처는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연습하시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많이 좀 특이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네, 이런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앨범에 저장을 하고 또 돼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저장이 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습 캐리커처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모티콘 제작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캐리커처를 이용해서 이모티콘 제작하는 실습을 잠깐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말까지 영상을 제작하는 기말 프로젝트 완성하는 것까지를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프로젝트 발표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하거나 혹은 하나의 뭐 단편 드라마 같은 걸 만드시지는 않지만 그러더라도 추후 나중에 또 뭐 학생분들 다른 분들 친구들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때가 있다고 하면 간단한 영상 문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영상 문법 중에는 이 30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0도 법칙은 뭐냐면은 같은 장면을 촬영한 것을 이어붙일 때에는 보는 사람이 거부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30도 이상 틀어진 장면을 이어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30도 이상 틀어진 장면을 이어붙이면은 네, 제가 이거 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같은 장면을 촬영을 할 때 이어붙일 때는 30도 이상 틀어진 장면을 이어붙이면은 네,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30도 정도요. 네. 그 이상을 했을 때에도 자연스럽긴 한데 중요한 건 어, 여기에서 이동을 할 때 30도가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탁 이동해 보면은 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고 또 다음 같이 네, 여기에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에는 이때는 30도 이상 틀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도 법칙이라는 것은 보통 여기에서 다가갈 때 가능한 이렇게 좀 꺾어서 다가가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서 30도 정도 꺾여서 가면 좀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훅 다가갔는데 이만큼 다가갔을 때는 네, 좀 그 꺾여서 이 정도 꺾인 법칙으로 30도 정도가 꺾인 것으로 네, 촬영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제가 설명이 좀 어색하게 됐는데 대신에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180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같은 장면을 촬영할 때에는 180도의 가상선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옛날 장면인 것 같습니다. 뭐 김태호 PD도 있고 뭐 하하도 있고 여러 가지 무한도전 멤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무한도전 멤버들을 영상 촬영을 할 때 이 많은 카메라들이 다 반대편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 없이 일렬로 거의
사진 촬영을,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좀 보던 사람의 그걸 넘어갔을 경우에는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시청자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약간 혼돈이 올 수 있는,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0도 법칙과 180도 법칙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샷의 크기와 시간은 좀 비례하게 둬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뭐 트와이스 멤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러한 장면들의 영상이 나온다라고 할 때에는 화면에 담기는 내용이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경우죠. 그럴 때는 긴 시간을 배분해야지 효과적인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클로즈업이 돼서 한 사람만 딱 보일 때는 짧은 시간만 사용해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으로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참조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분이 만든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블로그 네이버.com을 가시면 이쪽에 그분 사이트가 있는데요. 수업 자료 보시면 될 겁니다. 총 8개의 장면 영상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의 장면 영상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사이트에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30도 법칙을 지켜서 편집된 영상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를 30도 꺾어서 이렇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60도 이상 벌어져서 원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60도 꺾여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영상이. 그래서 30도 법칙을 지켜서 편집된 거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60도는 그냥 갑자기 훅 꺾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도 정도 틀어서 살짝만 탁 들어가게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화면이 연결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에는 30도 예외 법칙인데요. 되게 멀리 보여줄 경우와 가까이 다가가서 보여줄 때에는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멀리 있다가 그냥 이렇게 다가갔을 때에는 꺾이지 않더라도 카메라가 그냥 쭉 다가가서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어색함이 없다라는 경우죠. 그 다음에 5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180도 법칙을 지킨 경우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180도 가상선 내에서 이 청년 옆쪽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청년의 모습,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80도 법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6번째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하얀색 가장선인데 이러고 됐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반대로 꺾여져 버리면은 보는 시청자에게 약간 어색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용자 측면에서 아니면 어느 바라보는 측면에서 얘를 보는 건가라는 게 약간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 하얀색 선 라인 그어놓은 거를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잘 맞춰서 지켜서 그러한 부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샷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면 지금 뭐 캐릭터가 3명이나 있고 배경은 이렇게 했구나 라고 사용자가 파악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파악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샷의 길을 좀 길게, 그 다음에 이어서 클로즈업 한 거는 짧게 보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샷에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짧게 해버리고 이 사람만 또 집중해서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좀 다른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샷의 크기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긴 시간을 좀 배분해서 그런 영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클로즈업 했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만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분이 이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 주신 게 그 포스팅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참조한 다음과 같이 영상 문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이 연결될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럼 여러 가지 편집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업 영상을 찍을 때에도 앞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1, 2초, 길게는 한 5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끝날 때에도 잠시 바로 꺼버리는 게 아니라 한 3초에서 5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보통 촬영을 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좀 더 여유를 둬야 되는 부분과 뒷부분도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뒷부분의 영상으로 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도 영상을 좀 더 참조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언급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많이 준비를 하고 수업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에도 항상 수업 초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수업이 뭐 3시간 수업입니다. 그쵸? 근데 이 3시간 수업 중에서 보통은 50분 내지 45분에서 50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45분에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해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뭐 150분 수업이라고 하면은 네, 2시간 하고 30분 수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다 수업하시는 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수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능한 3시간 수업인 경우에는 최소한 75분 이상의 수업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그냥 오프라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학생분들 대다수 분들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 기말까지도 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수업 자체가 약간 실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학생분들에게 실습을 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영상 제가 이제 했으니 실습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마냥 기다리는 거를 영상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학생분들이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실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75분 수업을 풀로 맞추려고는 안 할 겁니다. 그 이상으로 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75분을 꼭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이거 2시간 반 하는 수업 자체도 학생분들이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한번 이대로 따라해 보시고 실습해 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업 진행을 할 때에는 충분히 필요한 시간이 이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75분 시간 내외로 하더라도 네, 실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본다거나 혹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저긴 저렇게 했었는데 따라 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마 제 영상 자체가 75분이 안 되더라도 아마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저도 75분 정도 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신에 실습 영상을 따라해 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과제를 또 한두 개씩 드리게 될 텐데 이번에는 지난 수업 시간 때 과제가 영상을 다른 분들이 발표하는 걸 보시고 평가하는 것까지를 과제를 또 내드렸는데 이어서 또 과제를 내드리면은 좀 힘드실 부분도 있어서 이번 주는 과제가 없는데 대신에 실습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 저희 수업에 과제가 나갈 것이니 그 부분도 네, 열심히 잘 하셔서
과제 제출을 하시면 아마 저희 실습 수업하는 것도 무리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영상인 편집을 고려한 영상 촬영에 대한 참조되는 영상도 같이 참조하셔서 그러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까지가 이제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진 영상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10주차 수업부터는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소스 혹은 사진 소스 등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적인 동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방법들을 편집하는 방법을 저희 다른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이론 설명보다는 이제 실습 설명이 좀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저도 그러한 실습을 영상으로 열심히 촬영을 해가지고 화면에 보여드리긴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잘 준비를 해서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을 고려한 촬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 때는 아무리 작은 영화를 할지라도 많은 준비를 하고 배우가 출연을 합니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죠. 작은 영화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촬영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촬영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편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편집을 했을 때 커트들이 잘 붙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실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가 촬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촬영이 종료된 후에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두 떠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모으는 것 역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편집을 통해서 쇼트의 이음새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편집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촬영 대본에 표시된 것보다 조금 앞뒤로 길게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스터 쇼트가 있기 때문에 컷인 쇼트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커버리지 쇼트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 부분만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커버리지 쇼트를 찍을 때에도 충분히 앞뒤로 길게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콘티에서 구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크로즈업을 쓰고 싶었지만 반대쪽 얼굴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편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집실에서 비로소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콘티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가능한 한 앞뒤를 촬영해 둔다면은 좋을 것입니다. 하나의 쇼트를 찍을 때 배우들에게 앞뒤 쇼트까지 길게 연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스터 쇼트를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크로즈업들을 중심으로 편집을 할 것을 생각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촬영할 때까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편집실에서 마스터 쇼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씬 전체를 하나의 테이크에 길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스터 쇼트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씬을 두세 개로 분할해가지고 각각의 조각을 길게 촬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스터 쇼트 같은 경우는 관광 렌즈를 이용해서 주인공과 배경을 최대한 넓게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80도 법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0도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강의에서 연속성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인물 사이에 또 한 인물과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가상의 선이 바로 180도 선인데 첫 번째 카메라가 어느 한쪽에 배치되었다면 두 번째 쇼트 같은 경우도 그 라인을 넘지 않고 카메라를 배치해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인물의 방향과 시선의 방향과 인물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쇼트가 바뀔 때마다 사이즈와 앵글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사실도 역시 연속성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쇼트의 시작과 끝에
인물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제가 매치컷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쇼트가 편집되고 쇼트가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컷 어웨이 쇼트와 인서트 쇼트를 많이 찍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편집이 어려울 때 어떤 커트와 다른 커트가 붙지 않을 때 그 사이에 인서트 쇼트 같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 편집하면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씬 안에서 어떤 그 사물 같은 것들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촬영한 한 씬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마스터 쇼트가 있고 또 제 버스트 쇼트가 있겠지만 이런 그 녹음기나 아이폰 같은 이런 그 대상을 클로즈업으로 찍어두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쇼트가 잘 안 붙을 때 이 클로즈업 인서트를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물들을 촬영할 때 우리가 컷 어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서트도 컷 어웨이의 일종이겠습니다만 인물이 어떤 대상, 다른 인물이나 다른 피사체를 바라보았을 때 그 시점으로 넘어가는 그 대상을 촬영한 것을 우리가 대개 컷어웨이 쇼트라고 합니다. 다시 인물에게 컷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록 한 인물을 중심으로 촬영하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씬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을 향하는 쇼트도 길게 찍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컷어웨이 쇼트와 인서트 쇼트는 편집 과정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고 특히 하나의 씬이 시간적 비약이 필요할 때 씬 안에서요. 인서트 쇼트 같은 것들을 끼워 넣어서 편집하게 되면 시간 경과를 아주 손쉽게 설명할 수 있고 관객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쇼트의 시작과 끝을 여유 있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편집자는 적절한 편집의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사나 행동 전후로 여유와 길이가 필요합니다. 배우의 행동과 대사가 숨 쉴 공간 없이 급박하게 연결돼 버리면은 굉장히 그 편집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고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할 때 쇼트의 앞뒤를 충분히 여유 있게 촬영한다면은 요긴하게 그 쇼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이 액션을 외친 다음에 5초 후에 배우가 연기를 시작하도록 미리 약속을 맞춰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독이 컷한 다음에도 배우가 바로 그 연기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카메라도 바로 파워를 꺼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5초 정도는 여유 있게 촬영해 두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이런 여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과 다르게 편집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의 액션과 컷 사인을 외치는 그 전후에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촬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다양한 커버리지 쇼트들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컷 어웨이 쇼트와 인서트 쇼트도 역시 커버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개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가 아닌 일종의 클로즈업 쇼트 같은 것들인데 인물에 대한 다른 쇼트들입니다. 예컨대 촬영 콘티에는 마스터 쇼트와 인물에 대한 버스트 쇼트만을 찍도록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미디움 쇼트로도 하나 촬영해 두는 것입니다. 또는 정면 얼굴만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측면 프로필에서 또 하나 촬영해 두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하나 찍어 놓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편집할 때 마스터와 저 정면 얼굴로만은 편집할 때 뭔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에 측면 얼굴을 찍어 두었던 것을 끼워 넣음으로써 편집이 매끄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이 빠른 속도로 촬영을 진행해야만 할 경우에는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여유 있게 시간을 확보하면서 촬영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커버리지 쇼트들을 많이 찍고 또 인서트나 컷 어웨이 쇼트들도 많이 촬영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용어 설명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면서도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폴로잉 쇼트라고 하는 것은 핸드헬드나 또는 스테디캠을 이용해서 카메라가 인물을 뒤따르면서 촬영하는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앞서서 카메라가 이동하고 인물이 카메라를 따라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폴로잉 쇼트는 핸드헬드와 이제 스테디캠을 많이 이용하는데 핸드헬드는
촬영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요. 스테디캠은 별도의 장비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해서 카메라맨이 입고 그리고 인물을 뒤따르는 방식의 촬영입니다. 현대 영화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보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쇼트들이 많습니다.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에서 폴로잉 쇼트가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패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팬쇼트라고 하는데 파노라마 쇼트의 파노라마 쇼트를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폴로잉 쇼트와 달리 카메라를 트라이포드 위에 놓고요. 위치는 바꾸지 않고 단지 렌즈의 방향을 바꿔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찍는 쇼트를 우리가 팬쇼트, 패닝 쇼트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드보이의 한 장면을 통해서 감독이 어떠한 방식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건 딸아이 주소고요. 뒤에 부인 묘지에 약도 그려왔어요. 에바, 스톡홀름에 에바. 전화 걸어볼래요? 내가 걸어줄까요? 내일 무당 같이 가볼래요? 아니, 그 새끼 잡아 죽인 다음에 올드보이의 23번 씬 거리 장면입니다. 시나리오를 잠시 읽어보면요. 멀리 분식집이 보이는 골목에서 벽 앞에 선 미도와 종이 조각을 든 대수가 있습니다. 대수가 그 종이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미도가 대수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도가 계속 대수에게 말을 걸려고 하죠. 그때 대수가 멈춰서 돌아봅니다. 미도를 바라보죠. 그 마지막으로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대사를 합니다. 자, 짧은 씬인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 역동적인 쇼트입니다. 폴로잉 쇼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 장면을 단 4개의 쇼트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쇼트는 폴로잉 쇼트는 아니고요. 이동차 위에 카메라를 얹어서 트래킹한 그런 쇼트가 되겠습니다. 골목길을 보여주는 전경에서 카메라가 이동하면 그 벽 뒤에 서 있는 미도와 대수의 버스트 쇼트까지 이동해서 포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쇼트죠. 그 쇼트 위에 대수가 바라보는 그 손에 든 메모지의 클로즈업을 이제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찍은 이동 쇼트 위에 인서트 쇼트를 끼워 넣은 것이죠. 이 메모지를 찍은 클로즈업 쇼트는 컷어웨이이기도 하고 인물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서트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컷어웨이 쇼트가 그 길게 촬영된 이동 쇼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가 프레임 아웃 한 다음에 미도가 왼쪽 외화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미도의 시점 쇼트인 것처럼 대수를 뒤따라가는 폴로잉 쇼트가 이어지게 됩니다. 미도의 시점 쇼트로 시작된 이 폴로잉 쇼트 안에 미도가 이제 프레임인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어쨌든 이 폴로잉 쇼트를 길게 찍은 세 번째 쇼트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는 대수 쪽에서 바라본 미도의 모습을 찍은 컷 어웨이 쇼트를 찍은 것입니다. 길게 촬영한 대수를 향한 쇼트 위에 미도를 향한 그 반대되는 역쇼트를 끼워 넣은 방식으로 편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커트, 즉 골목길로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을 포착한 긴 트래킹 쇼트 위에 그 메모지를 향한 그 인서트 쇼트를 끼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대수가 걸어가는 모습을 폴로잉하는 세 번째 쇼트가 붙어 있고 그 중간에 미도를 향한 네 번째 쇼트가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촬영은 4개의 쇼트로 촬영했지만 편집 자체는 6개로 편집이 된 것입니다.